그 양반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김어준은 반드시 죽인다. 이게 최신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올 걸 철석같이 믿고 그 다음을 구상하고 있어요. 내란 수괴자로 밝혀진 뭐가 밝혀진 겁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상해를 선포합니다. 이들은 포기는커녕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었습니다. 자꾸 가불면 정영식 보내서 꼬리시킨다. 딱 이 워딩이에요. 꼬리는 구속시킨다는 법적인 은어인데 그때는 전화 주진우 기자가 정영식 판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겁먹고 관둘 거면 애초에 낙검수 시작도 안 했을 테니까 무시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당선 이후 1심에서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재판이에요. 저희가 무죄를 받고 2심 판사가 배정됐는데 보니까 정형식 기겁을 했죠. 당시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정형식 판사가 2심 배정된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9억 수수 혐의 기소됐다가 1심 무죄 받은 상태. 저희나 한명숙 전 총리나 1심은 다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사건 모두에 정영식 판사가 배정됐다는 걸 이때도 전자배당 어쩌고 했는데 뱄어요. 우연이겠지? 그래서 주진우하고 제가 급히 한명숙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여차저차 하니까 기피하시거나 하라고. 근데 당시 한명숙 전 총리는 1심을 완벽하게 이겼고 정영식 판사가 공판장에서 검사들을 그렇게 혼내고 다그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나 잘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당시 변호인들도 그럴 리가 없다고. 재판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소용이 없구나. 저희는 해외 취재를 갔죠. 열심히 해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 법원 정기인사로 담당 판사가 재배당됐는데 한명숙 총리는 그대로 재판을 받아서 아시다시피 결국 뒤집혀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저와 주진우 기자는 그 이후 정영식 판사가 등장했다고만 하면 그 재판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영식 판사를 오랜 세월 관찰해 왔는데 이분이 일반에 알려지게 된 건 삼성 이재용 징역 5년 1심에서 선고받고 다들 이번에는 못 풀려날 것 같다라고 할 때 정영식 판사가 2심에 떡 등장하더니 갑자기 절반을 깎아줘요.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오죠. 네. 저희는 정영식 판사 올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고 이제 풀려나는구나. 그때 판결문 읽어보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안 따져요. 원하는 결론에 법리고 나발이고 그냥 껴맞춰서 판결을 내려버려요. 이분을 헌법재판관으로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현재 재판관 중에. 네, 지난해 12월에. 왜 저 양반을 저기다 꽂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현재로 갈 일이 있나? 이상한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탄핵 기각을 확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정영식 판사도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세상이 두 부부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벌써 계엄이 됐고 저는 죽었죠. 안기령 앵커도 어딘가 잡혀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결정할 수 없죠. 이분도 한 표에 불과하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주심이니까 주심이 판결문을 작성하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이라 이때까지 하고는 다를 거라고 봐요. 자기 혼자 재판의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수명 재판관 2인 중에 1인이기도 하거든요. 변론 준비기일을 관장하는 건데 윤석열 쪽에서는 수많은 증인 신청을 하겠죠. 네. 그거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최대한 끌 수도 있다. 끌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의심해 봐야 한다. 이분이 누구와 만나는지 통화하는지 누가 의견을 주고받는지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매일매일 취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 말고도 그리고 과거의 판결 말고도 윤석열이 탄핵 소추 1차 표결하는 날 있죠. 그 하루 전날 그 난리법석의 순간에 인사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뉴스에 묻혀서 다 지나가 버렸는데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니까 2차에서는 가결이 됐잖아요. 204표. 네. 1차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버렸잖아요. 그 하루 전날 인사권을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행사했는데 누구를 임명했냐면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을 임명했어요. 이분이 네. 누구냐면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입니다. 부인의 언니. 이거 우연이겠죠. 또 그 난리법석에 딱 이 사람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처형을. 이건 사전 보훈 아닙니까? 누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본인의 탄핵
표결 하루 전날 지금 주심으로 결정된 재판관의 처형을 굳이 임명한 게 이게 우연일까요? 뇌물 인사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가장 최근에 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제보가. 김건희 씨, 이 방송 보고 있으면 본인이 하는 거의 모든 말이 실시간으로 제보됩니다. 잘 아세요. 왜냐하면 내란의 공모자,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몇 차 잘못하면 김건희 씨랑 통화. 누군가가 그 누군가든 간에 그 양반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김어준은 반드시 죽인다. 이게 최신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올 걸 철석같이 믿고 그 다음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목표가 단순합니다. 탄핵 심판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래서 4월까지 끌면 그리고 그 사이 이재명 재판 끝내면 그러면 원상복구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텐데 그 행위 자체가 이미 내란에 공범이 되어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거 전부 다 기록해서 다 나중에 고발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합니다. 어제 외통위에서 김석기 위원장 태도 한번 보시죠. 지금 이번에 내란 수계로 밝혀진 윤석열이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해왔던 것, 특히 평양에 무인기도 보내고 우리 군을 통해서 또 우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그러한 지시도 전 국방장관이 했다고 하고. 홍기원 의원님 조금 좀 발언 가운데 윤석열 내란 수계로 밝혀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발언 정정해 주십시오. 잘못된 건 사과해야죠. 내란 수계자로 밝혀진 뭐가 밝혀진 겁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상해를 선포합니다. 아니 나 발언할 기회를. 저런 태도예요. 김석기 의원이 경주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경북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에 친척도 많고 뭐 아는 분들도 적지 않겠죠? 창피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네, 김석기 의원도 정신 차리십시오. 김석기 위원장만 이런 게 아니고 국힘의 전반적인 태도가 그래요. 지금 외교부에서 대변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교가에 이런 문건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외통위에서 등장한 건데.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 맞으시죠? 외교부 부대변인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전에는 그 대통령실에서 유창호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한테 자료 보낸 게 있으십니까? 누가 작성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작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어디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까? 비서관실? 비서관실에서 받았습니다. 배포한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5일입니다. 5일 몇 시요? 오후 정도 되는 오후에. 자, 우리 유창호 부대변인이 하신 행위가 형법 제90조 내란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이라고 하는 조항에 위배입니다. 뭐를 보냈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다. 그리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볼모로 법률안과 예산안을 방해하고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안보를 훼손한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다. 이런 이야기가 쭉쭉쭉 이어져.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음,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음.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죠? 12일에 발표했던 담화랑 거의 동일한 그 내용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이런 걸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당과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침 45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대통령실 비서관실로부터 전달받았다고 했잖아요. 이들은 포기는커녕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